여러분, 중풍과 치매와 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두려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뇌졸중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요. 이게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순식간에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오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손발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게 돼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심하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른 어떤 병보다 이 병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혈관이 막힐까요?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이 혈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기름과 당장 버려야 할 나쁜 기름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뇌가 갑자기 큰 바람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졸지에 풍을 맞는다. 그래서 중풍입니다. 갑자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과거에는 뇌출혈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혈압이 높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짠 음식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관리는 제대로 못하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뇌출혈은 상당히 줄었어요. 약도 좋아지고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뇌의 경색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힐까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혈압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혈압약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데 방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으면 피가 걸쭉해지잖아요. 그 탁한 피가 좁은 혈관을 통과하려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올라가야 해요. 압력이 너무 높으면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혈압약으로 낮추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쓰면 혈관은 좁은데 혈액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까지 피가 제대로 못 가요. 결국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주로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을 방치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반대로 뇌경색은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원래 저혈압이신데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병만큼은 정말 걸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다른 병은 걸려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에요. 모든 병이 다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중풍과 치매와 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뇌졸중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 회복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시게 되고요.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요. 말도 똑바로 못하시게 되고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삶일까요? 가족들한테 부담이 되고 본인도 정말 고통스럽고요. 그렇게 몇 년씩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뇌졸중은 예방이 정말 핵심이에요.
다른 질환들은 그래도 치료 방법이 있는데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재활에도 한계가 있고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여러분,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결국 핵심은 혈액입니다. 뇌출혈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터지는 거고요. 뇌경색은 피가 탁해져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되고 고지혈증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청국장도 좋고 다양한 채소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름이요? 기름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름이나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좋은 기름을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요. 뇌경색 위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쁜 기름을 드시면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뇌경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기름은 반드시 드셔야 하고 어떤 기름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먼저 좋은 기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많이 들어보셨죠? 가격이 좀 있어서 아까워서 잘 안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기름인지 아시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유럽의 한 연구기관에서 큰 규모의 조사를 했어요. 고령자분들을 여러 해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았대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거의 반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올레산이 혈관의 염증을 확 줄여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죠. 올레산이 바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벽에 붙어있던 기름때를 싹 제거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혈전 형성도 억제해줘요. 혈전이 뭐냐면 피가 응고돼서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이 덩어리가 뇌혈관으로 가서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에요. 올리브유가 이 혈전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소판 활동성이 낮아진대요. 혈소판이 너무 활발하면 피가 쉽게 뭉치거든요. 올리브유가 그걸 조절해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올리브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간단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가락씩 마시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드시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돼요. 아침에 요거트 드실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두부 드실 때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얹어 드시고요. 고소하고 맛도 좋아요. 샐러드 드실 때도 올리브유로 드레싱 만들어 드시면 완벽하죠. 볶음 요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야채 볶을 때, 고기 볶을 때 올리브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튀기면 안 돼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입하세요. 그냥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분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라서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마트 가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너무 싼 제품은 피하시고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선택하세요. 한 달에 한 병 정도면 충분해요. 한 병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전혀 비싼 게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좋은 기름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올리브유보다 더 강력합니다.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들기름?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들기름이에요. 여러분, 들기름을 그냥 나물 무치는 용도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 기름인지 아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생선에 많다는 오메가3가 들기름에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국내의 한 연구기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기억력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실험 대상에게 들기름을 공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기름을 준 그룹보다 학습 능력하고 기억력이 훨씬 더 향상된 거예요. 특히 들기름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뇌세포 보호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그럼 뇌경색 예방에는 어떨까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전 생성을 막아줘요. 아까 올리브유도 혈전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들기름은 그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걸 확실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요소가 바로 오메가3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잖아요.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여성분들이 하루에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대요. 그 정도 양이 얼마냐면 들기름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약하거든요.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물 무치실 때, 비빔밥 드실 때, 국에 넣으실 때 생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나물 반찬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점심에 비빔밥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저녁에 국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보관도 정말 중요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시면 금방 산패됩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한두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냄새 맡아보셨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했으면 바로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기름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이죠.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름을 버리는 게 훨씬 더 시급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기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뇌경색 전조 증상도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한쪽에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혈관을 막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떤 기름이 나쁜 기름일까요? 지금부터 집에서 당장 버리셔야 할 기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린하고 쇼트닝입니다. 마가린 아시죠? 빵에 발라먹는 그 요란서 버터 같은 거요. 쇼트닝은 과자나 빵 만들 때 들어가는 기름이고요. 이 두 가지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확 떨어뜨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뇌경색 위험도 급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없애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가린은 당장 버리세요. 집에 있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앞으로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빵에 뭘 바를 거면 차라리 올리브유를 발라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세요. 두 번째,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이 왜 나빠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식물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제 과정에 있어요.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6도 필요한 지방산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해요. 이상적인 비율은 1대4에서 1대10 정도인데 요즘 사람들은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잘 생기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들은 산패가 빨라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방 상하거든요.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럼 볶음이나 튀김은 어떻게 하냐고요? 볶음은 올리브유 쓰시면 돼요. 다만 튀김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셔야 되면 올리브유로 하시되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세 번째,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혹시 집에서 튀김하시고 남은 기름 아까워서 다시 쓰시는 분 계세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한 번 고온에 가열되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돼요. 두 번, 세 번 쓰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밖에서 파는 튀김도 조심하셔야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름이 검게 변했다면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인스턴트 식품 속의 가공 유지입니다. 라면, 과자, 빵,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는 대부분 파묘나 가공 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변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쇼트닝, 경화유, 식물성 유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몸에 안 좋은 기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기름값 아낀다고 싼 기름 쓰시다가 나중에 뇌경색 오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것뿐인가요?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기름을 바꾸세요. 주방에 있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다 버리시고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처음엔 비용이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2, 3만 원 더 들어가는 대신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요거트나 두부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나물이나 샐러드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드시면 오메가3를 더 보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하루에 적당량 정도 간식으로 드세요. 여기까지가 기름 이야기인데요. 사실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뇌세포를 살리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화장실이 자주 마려우시면 저녁에는 조금 줄이시고요. 두 번째, 하루 30분 걷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걷기예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꼭 한 번에 30분 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래야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 받으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혈압도 올라가고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최소한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네 번째, 짠 음식을 피하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도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국물도 적게 드세요. 라면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꼭 드실 거면 스프를 반만 넣으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도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저염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잘 대응해 줍니다. 다섯 번째, 손을 자주 쓰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손을 많이 쓰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악기 연주같이 손을 쓰는 활동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쓰시느라 펜을 잘 안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일기를 쓰시거나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자주 바꾸세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요. 얼굴 근육을 많이 쓰면 뇌 자극이 가요. 6번째, 대화를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시면 말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손주들하고 영상통화하시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좋아요. 뇌도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동네의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7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배우셔야 해요. 외국어 배우시는 것도 좋고, 악기 배우시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모든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간단한 대화를 하신대요. 또 어떤 분은 65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좋아하시는 노래를 치신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8번째, 코로 향을 자주 맡으세요. 후각이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냄새를 맡으면 바로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향을 자주 맡으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꽃향기도 좋고 차향기도 좋고 음식 냄새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하세요. 아, 이 냄새 좋네 하면서 깊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후각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후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뇌세포를 살리는 생활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후 몇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누군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거나 한쪽 눈이 제대로 안 감기거나 그래요. 웃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안 올라가요. 두 번째,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그래요.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거나 발음이 이상해져요.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문장을 제대로 못하시면 위험해요. 이 세 가지를 패스트 체크법이라고 해요. 페이스, 즉 얼굴 확인하고, 암, 즉 팔 힘 확인하고, 스피치, 즉 말하기 확인하고, 그래서 타임씩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네 번째,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두통이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망치로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심한 통증이 갑자기 와요. 특히 뒷머리가 아프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도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습니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질 것 같아요. 구토도 나올 수 있고요. 일곱 번째, 특정 부위 두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두통이 와요. 오른쪽만 아프거나 왼쪽만 아프거나 뒷머리만 아프거나 그래요. 이런 두통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덟 번째, 저혈압 때문에 어지럼증이 자주 옵니다.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어지럼증이 자주 오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혹시 괜찮아지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망설이는 그 시간 동안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1분에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실 때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졸중 의심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팔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바로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해줘요.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는 최근에 드신 약 목록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요. 전문가 선생님이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좋은 기름을 드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아침에 요거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 들기름은 나물이나 비빔밥에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둘째, 나쁜 기름을 버리세요.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다 버리시고 재사용한 튀김기름도 절대 쓰지 마세요. 셋째, 뇌세포를 살리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물 많이 마시고 하루 30분 걷고 일찍 자고 싱겁게 먹고 손 쓰고 대화 많이 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향 자주 맡으세요. 넷째,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얼굴 쏠림,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극심한 두통, 시야 흐림,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기름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3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잖아요. 병원비 생각해보세요. 뇌경색으로 입원하시면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다 합쳐서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반신불수가 되시면 평생 고생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부담이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손주들 돌보시는 것도 못하시고 좋아하시던 운동도 못하시고 친구들 만나시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기름만 제대로 선택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마트 가셔서 올리브유하고 들기름 사오시고 집에 있는 나쁜 기름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어 드시고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으로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는 거예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30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름을 바꿨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꼭 실천하세요. 올리브유하고 들기름 오늘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